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언어 영역을 담당하는 기적 있는 감동 언어 문명입니다. 공부계획표 3분 만에 끝내기 특강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13학년도 11월의 운명은 결정이 납니다.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은 성공하고요. 잘 못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은 시간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7, 80%가 통계적으로 성적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30% 정도만 변해요. 그게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계획을 잘 세우는 경우와 계획을 잘 못 세우는 경우, 그리고 계획 세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는 곧 성공의 열쇠입니다. 자, 그럼 먼저 잘 세운 사람 말고 잘 못 세운 사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획을 세울 때 그 일주일의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거든요. 만약에 제 겨울 강의 특강 중에 겨울방학 수능 백서 시간관리편을 듣지 않은 사람은 그걸 먼저 보고 이걸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잘 못 세운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계획을 세울 때는 일주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학생들은 일주일 계획 세우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서 살아요. 그러면 공부는 많이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 6시간 했어요. 인강 강의 한 3시간 듣고 나름대로 공부했어요. 근데 한 게 뭐냐로 물어보면 문제집만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많이 했는데 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계획은 사실 지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력이 늘고 있다는 느낌도 안 들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일단 자기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잘 세워놓은 다음에 계획을 지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시간관리편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학생들이 세우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느냐 이걸 한번 보면 먼저 일주일 계획보다 하루하루 해야 될 것을 적습니다. 그럼 수학, 언어, 영어, 수학, 뭐 경제 이렇게 놓고 첫날 계획은 좀 잘해요. 그쵸? 아주 독한만 먹었으니까 그래, 한번 내가 세상을 바꿔버리라. 모든 거 111 한번 찍어버리라 하면서 첫날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뿌듯해요. 아, 내 경제 하나만 못했네. 내일 한번 잘해봐야지. 뭐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 다음날은 그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좀 힘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결국 3개 정도, 이제 2개가 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녁에 그래도 내 딴은 열심히 했어. 셋째 날부터는 이제 긴장감이 풀어지죠. 아, 이틀 했으니까 이제 하루 정도는 그러면서 이제 놀아버려요. 뭐 하나의 상황이 닥치죠. 그래서 목요일날 다시 결심하지만 결심은 아침마다 세우는데 2개 정도 해놓고 또 못합니다. 금요일날 이제 또 2개. 토요일날 한번 제대로 해보리라 하지만 토요일날은 유혹거리가 많지요. 그래서 학원 듣고 학원 강의 듣고 뭐 하다 보면 결국은 다 제끼고 일요일날도 제끼고 다시 월요일날로. 그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공부하는 거죠. 공부는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없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점수 안 오르는 이유가 나름대로 일단 일주일 열심히 하고 일주일 쉬어주고 고3, 고1, 2 같은 경우에는 뭐 1월달 열심히 2월달 공부 열심히 하다가 3월달 모의고사 보고 약간 충격받고 나서 그때 3월달부터 내신 대비로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3월, 4월 그리고 5월달 시험 보고 후유증 오고 그리고 6월 공부하다가 이제 7, 8월 또 내신 대비하고 이렇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해야지 성적이 뚝 올라가는데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3 학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야. 그럼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잘 세운 케이스를 한 명을 놓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은 대부분 학생들이 세워요. 그럼 5개에서 몇 개 하고 끝이야.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표 잘 세우는 애들은 3분 만에 계획을 잘 세우려면 일주일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됩니다. 일주일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짜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 언어, 수리, 외국어, 과학, 생활습관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보통 인강의 강의를 들으면 인강이 한 달 아니면 2달이잖아요. 그럼 한 달, 2달의 과정은 선생님이 잡아준 대로 따라오시고 일주일의 계획은 선생님마다 거기서 얘기해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저 같은 경우는
언어에서 지금 이제 이 학생이 1월 25일 날 체크한 건데 제가 그때까지 강의를 하면서 비문학하고 현대시를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비문학 두 지문 정답 맞추기.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요구한 게 이 두 지문 정답 맞추기에서도 목표를 줘요. 어떤 목표를 줬냐면 첫 번째, 핵심 정보 잡아내는 능력 만들기. 두 번째, 지문의 유형에 따른 문제 유형 익히기. 세 번째, 선택지의 답의 이유를 전부 대는 연습하기. 예를 들어서 답만 잡는 게 아니라 선택지 5개의 정답인 이유와 오답인 이유 대기. 그러면서 무조건 두 지문을 맞춰라. 한 지문에도 틀리면 더 이상 하지. 한 문제라도 틀리면 하나 더하기 뭐 이런 식의 어떤 나름대로의 요구를 합니다. 그거를 매일 하겠다라고 얘가 다짐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현대시 한 지문 하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현대시는 만점을 불안한 이유가 상황을 못 보기 때문이다. 특히 고득점 애들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상황을 못 보기 때문이다. 이 상황, 정서 특징에다 우리만의 노하우는 상황을 봐야 된다. 이 능력만 만들면 현대시는 두렵지 않다. 네가 상황을 보는, 상황 속의 정서를 보는 훈련을 해라. 그 속에 네가 되라. 시적 화자가 되라. 머리로 보기보다는 가슴으로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해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한 지문을 문제집 푸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제가 무엇인가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얘는 매일 한 지문 할 걸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한 게 매일 자기 전 5지문 읽기. 이거는 시간 많이 소비하지 마라. 그냥 편안하게 지문을 읽으면서 여기에 목표는 빨리 핵심 정보를 잡아내는 능력을 만드는 거다. 얘는 정확히, 얘는 빨리. 자, 이 연습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계획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 이렇게 세부적으로 3개 세운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보면 앞으로의 다짐에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상황 읽기가 안 된다. 이 학생은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거다. 자꾸 머리로 본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하면서 이번 주의 다짐은 이 상황 보기에 대한 능력을 한번 철저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수리도 인강을 보는데 어떤 특정 선생님의 인강 제목이 있어서 조금 일단 뺐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인강을 듣는데 몇 회를 듣겠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듣겠다.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서 수학 정석 실전편에 7에서 12단원이 그 내용과 맞으니까 그 내용에 맞는 문제를 풀겠다. 그 다음에 고득점 문제 4회에서 6회 정도를 풀겠다. 이 강의랑 만나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이스토리에 5회 풀겠다. 그럼 결국 이 부분의 수업을 듣는 것을 이 교재를 통해서 완전히 끝장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문제점이 뭐냐면 진도가 밀리나 봐요. 그래서 이번 주는 다짐하게 진도 밀리지 말자. 마지막 날 복습 오답 복습하고 마지막 날 그 일주일 끝날 때 마지막 날 복습하고 오답들을 전부 다 모여서 풀자. 불안한 문제를 꼭 체크해서 이걸 길게 써놨는데 제가 줄인 거예요. 불안한 문제를 꼭 체크해서 나중에 반드시 활용하자. 답이 맞췄다 하더라도 불안한 문제 꼭 체크하자. 뭐 이런 계획. 그럼 매주 사설 모의고사 1회 풀자. 매주예요 얘는. 매주 고득점 풀기 하자. 매주 문법 20문제 하자. 단어 외우자. 어떤 책의 어떤 부분. 몇 개라는 구체적인 거 썼는데 제가 조금 생략을 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좀 꼼꼼히 하자. 실수를 많이 한대요. 그 다음에 0단어를 정확히 숙지하자. 애매하게 그냥 조금 대충 넘어가는 경향도 있는데 정확히 숙지하자. 이런 다짐들을 적었어요. 생물도 마찬가지로 과학도 생물 인강, 물리 인강을 들으면서 인강 잘 듣고 방과 후 100분을 잘 활용해서 이 부분들을 활용하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게 책상에 앉기, 인강 밀리지 않기, 낮잠 자지 않기, 자기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에요. 계획 전날 반드시 세우기, 딴 생각 들면 영어 단어 외우기, 늦어도 새벽 2시에 자기,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이동시간 최대한 줄이기, 기타 등등 되게 많았거든요. 그걸 다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여러분이 한 30분 정도 이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잘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하루 계획 세우는 건 어려울 게 없어요. 일주일이 지난 뒤에 얘가 반드시 이루어져 있으면 돼요. 그럼 성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계획이 매번 지켜주고 한 달 동안에 딱 봤을 때 일주일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어떻게 세우느냐? 하루 계획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루 계획을 딱 보면 이제 1월 21일 토요일 계획이에요. 그럼 이제 얘를 보고 세우는 거거든요. 얘가 왜 토요일부터 시작을 했냐? 제 강의를 금요일 날 듣거든요. 그럼 금요일 날 제가 계획을 항상 짜줘요. 저는 수업 시간에 계획표를 짜주고 계획표대로 해온 걸 점검을 해요.
특히 3월달 강의부터는 아예 계획표 다이어리를 제공을 할 건데 다이어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점검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고 현장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고 잘 산 케이스와 못 산 케이스를 강의를 통해서 보여주고 애들한테 말해준 다음에 생활 습관을 바꾸게 만들어요. 결국 강의를 많이 들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획을 해놓고 계획대로 지켜서 능력을 만들어야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제 강의를 금요일날 듣고 이제 세웠던 내용을 보면 이제 이렇게 세웠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매일 3회 비문학 2지문 정답 맞히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 1지문 공부하기, 자기 전 5지문 읽기. 그러면서 저랑 했었던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정석 7, 8단원 저 내용을 보면서 계속 짜는 거지. 일주일 계획. 그러니까 이건 3분도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수능 해석, 문법 여기에서 얘기하면서 지난주 영어 시험 복습, 그 다음에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습관 항목을 점검하기는 매일 저녁에 자기가 생활습관 일주일 계획표를 보면서 잘 했는가 안 했는가를 점검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학생은 이걸 다 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걸 다 체크했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잘 세우는 애도 있고 이 타임테이블을 안 세워도 되는데 이 타임테이블을 세워서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시간을 넣어서 이 학생은 8시에 기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8시에 밥 먹고 8시 30분까지 비문학 3지문. 그런데 3지문 하면서 시간이 조금 오버됐나 봐요. 그래서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여기다가 평가를 해놓은 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시 1지문 풀기 딱 했는데 얘도 시간대를 보니까 약간씩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게 뭐냐면 좀 더 꼼꼼히 하자. 이런 자기에 대한 평가들을 했어요. 정석 7단원을 하면서도 시간이 약간 체크됐고 이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영어 단어 복습하면서 내 단어에 대한 문제점들 얘기하면서 항상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평가를 하고 점심, 그 다음에 정석 뭐 하고 그 다음에 수능 문법을 하면서 복습을 잘하자라는 다짐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느꼈던 것들을 잘 적어놓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것들. 그리고 전부 다 하고 나서 평가를 바로 옆에다 적었어요. 수능 해석 4-4회를 들었나 봐요. 그 강의를 들고 나는 다시 풀자. 요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풀자라는 다짐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쫙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 다음날에 접목을 시키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일로 잠깐만 돌아볼까요? 일주일의 계획을 어떻게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계획을 3분 만에 끝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는 건 일주일 계획이에요. 결국 이 일주일의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다짐을 세워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걔 능력을 만들었을 때, 얘들을 다 해치웠을 때, 매일 보면서 얘를 체크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매일의 하루의 목표가 다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변하는 거예요. 성적을 올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지킬 생각을 하면 성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저렇게 계획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월화수목 계획을 세우면 나 몇 점 올려야 되는데 그 공부는 하기 싫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안 되면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절대 고3은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계획을 세워놓고 지키면 돼요.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알겠어? 내가 반드시 약속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애들은 분명히 자기 걸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올해도 학생들 매번 상담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계획표 잘 세운 애는 너 몇 등급이지? 너 몇 등급이지? 딱딱 나와요. 그리고 내가 계획표를 보면서 잘 못 살았던 학생도 너 이렇게 살았다면 내가 다짐해 3월 달에 너는 점수가 반드시 변해 있어. 이건 어떻게 살았냐가 보이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 합격할 걸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난 한 달간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그게 여러분 미래예요. 더 정확히 알고 싶습니까? 6개월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그게 여러분 미래예요. 선생님 전 최악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좋은 과거를 만드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 승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 수업을 들어서 뭐하니? 학교에 6시간 듣고 학원에 강의 3시간 듣고 그 머릿속에 남는 게 뭐 있어 잘 때. 수능은 능력을 만드는 시험인데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들었다면 그걸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서 능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부 계획표 3분 만에 끝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계획 세우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의시켰고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걸 어떤 사람은 바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듣고 하루에 보고 그냥 넘어가는 학생도 있겠죠. 여러분의 운명은 좋은 과거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거로 만나도록 하겠고 이 강의를 통해서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강의 잘 들었으면 밑에다 댓글 달는 센스 잊지 마십시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